안녕하세요. JM 워커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김정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약물 걸리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입니다. 보디빌딩계에 실현 가능성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회장에서 벌컥 울면서 트로피를 부여잡던 선수의 손에 만약 수갑이 채워진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운동이 아니라 범죄로 분류되는 순간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은 물론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조차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금지 약물 사용으로 실형을 받은 보디빌더가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불법 약물 유통과 사용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약물 사용 그 자체로 구속까지 가능해진다면 과연 이 피트니스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디빌딩 대회 자체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보디빌딩 대회 중 상당수는 도핑 테스트를 엄격히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약물 사용자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과거 수상 이력부터 현재 운영 중인 헬스클럽, 심지어 트레이너 자격 자체에 대해 불신이 퍼질 수 있습니다. 관중과 회원들은 저 사람도 약물했나라는 의심을 품게 되고, 업계 내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도핑 순위였다는 말이 공공연해질수록 대회라는 시스템의 정당성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헬스장 운영자, 트레이너들도 수사의 연장선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선수가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 헬스장 운영자, 보디빌딩 코치, 트레이너, 보충제 판매업자 등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 유통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헬스장 내에서 투약이 이루어진 정황이나 관련 정보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사 흐름이 일반화되면 업계 종사자들은 훈련보다는 방어에 신경 쓰게 되고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 사람의 약물 사용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법적 리스크를 안겨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SNS 중심의 피트니스 문화는 급격한 이미지 정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몸 좋은 남자, 탄탄한 여자로 소비되던 피트니스 콘텐츠는 알고 보면 약물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SNS에서의 피트니스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특히 과도한 몸매, 이상화, 짧은 시간 안에 급변하는 체형, 이례적인 근육량 등을 올려 주목받던 계정들은 대중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운동하면 몸 좋아져요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고, 영상과 사진 중심의 피트니스 콘텐츠는 도리어 법적 리스크를 암시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팔로우 수와 조회수가 아니라 도핑 테스트 결과가 신뢰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자연 보디빌더들과 일반 회원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약물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생기면 오히려 일반 운동인과 진짜 내추럴 보디빌더 간의 심리적 거리감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보디빌더는 몸을 느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느린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중은 여전히 빠른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약물은 안 되지만 빠른 변화는 여전히 원하는 모순된 욕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헬스장 내에서는 불합리한 비교와 무리한 트레이닝 요구로 번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연 보디빌더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
피트니스의 본질적 가치가 또다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감과 운동은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피트니스 자체가 법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인식이 생길 때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감입니다. 사람들은 운동이 아니라 위험한 세계, 조심해야 할 집단, 조사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피트니스 업계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운동을 배우려는 수요가 줄고 신규 헬스장 오픈이나 트레이너 진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문화였던 운동이 일정 시점부터는 법의 감시를 받는 산업으로 취급된다면 그 부작용은 단순히 선수 몇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이 아닌 구조의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약물 사용자에 대한 구속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처벌의 강화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지, 어떤 경쟁 구조가 사람을 몰아세우는지, 그리고 어떤 대회 시스템과 평가 기준이 그들을 탈합리적 선택으로 몰아넣는지를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단속이 필요하다면 단속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구조 안에서 도핑하지 않고도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을 지속 가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법은 칼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누굴 벌 줄 것인가 보다 누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입니다.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이제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테로이드를 이제 판매하다가 실형을 살았던 이제 보디빌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약물을 사용한 보디빌더가 약물을 사용했다는 걸로 이제 실형을 살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짜 선수들의 생명을 걱정하는 협회들이라면 분명히 방법과 어떤 개선을 위한 노력들 분명히 할 수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법적으로도 실제 이제 어떤 헬스 피트니스 분야 안에서도 이제 먹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처벌이 가능하게끔 또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장님들께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주고 계시죠. 자,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제로 마약류와 같이 사람의 이제 생명과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유튜브라든지 이제 SNS 플랫폼들이 많이 이제 발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또는 약물을 옹호하고 실제 접종하는 그런 또 영상들이나 이미지들을 올리고 있죠. 그런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분명히 미래에는 법적으로도 큰 제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양한 협회들은 실제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선수들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한다면 충분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먼 미래에 아마 이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헬스클럽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들은 불시에 혈액 검사를 받고 약물 검사를 통과해야 되는 시대, 그리고 또 회원님들이 운동을 하면서 또 헬스클럽에 피트니스 클럽에 이용하는 회원님들도 건강검진에 이제 충분히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의 어떤 약물 사용이 또 있는지, 또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뭐 일주일에 한 달, 1년에 한 2번 정도 1분기와 2분기로 또는 소변 검사를 해서 정말 이제 국가가 국민의 건강 또는 그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미래라는 시간에는 충분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건강을 좀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나서야 되겠죠. 자, 영상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을 위한 현실적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JM 워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